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배당 새벽조교의 강백호입니다. 2016년 5월 3주차 경마주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5월 2주차 제19회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성황리에 끝났는데요. 역시나 3세 마필들은 부산 마필들이 강했습니다. 19조의 퀸즈 블레이드와 제타바이트가 입상을 하면서 우승과 준우승을 부산 마필 거기에 3등까지 스텔라가 3착을 되면서 1, 2, 3등 모조리 싹쓸이를 해갔는데요. 또 그때 당시 또 상당히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상당히 기록은 좀 좋게 나왔습니다. 1분 53초 정도가 나왔는데 1800m 7월에 펼쳐지는 대상 경주 3관마의 마지막 관문에서 과연 19조의 퀸즈 블레이드가 우승을 하면 3관 마필이 탄생을 하는데 아마도 7월 달에 또 다시 한번 부산 마필들이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제19회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는 저희가 그냥 왔다 와서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렸는데요. 큰 배당은 아니었죠. 7.4배가 나온 것으로 알았는데 저도 현장에서는 적중을 했지만은 항상 부산 마필들이 역시나 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 제19회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대상 경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5월의 3주차 경마주간 지난주보다는 출전 두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월요일 새벽 조교 때 한 270여 마필, 지난주보다는 한 30여 마필들이 출전 두수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나 국산 6등급 지난주에는 국산 6등급 마필들이 출전 두수가 좀 적었는데 이번 주에는 국산 6등급 마필도 많은 출전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에는 5등급이나 4등급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때에 비해서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좀 집중적으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급전의 거리가 늘어나는 마필들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아마도 지난주보다는 출전 두수도 늘어났고 편성 자체도 좀 더 강하게 짜여져 있는 만큼 배당은 지난주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역시도 강백호가 2주간에 걸쳐서 새벽 조교 시 걸음의 변화폭이 뚜렷한 마필들을 새벽 조교 추천 마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국산 6등급 마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3주차) 강백호가 준비한 새벽조교 추천 마필이 되겠습니다. 국산 6등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조에 국산 6등급 말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데뷔 후 4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제가 데뷔전 때부터 이혁 기수가 훈련을 담당을 하고 있고 꾸준히 관심 마필로 즉 관리 마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에 1번 게이트였습니다. 이혁 기수가 초반에 선행권 마필 센 놈 2마리를 보내놓고 인코스를 곱게 선우미 전개 속에서 직선주로 강하게 치고 올라왔지만은 결국은 2착 마필과 4마신 차이로 3착에 머물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훈련을 거듭을 하면서 걸음이 좀 더 꾸준히 늘고 있고 이 마필은 분명 국산 6등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걸음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이혁 기수와 스피드 위주로 아주 강하게 훈련을 하면서 외주로에서 강하게 월요일날 놔줬는데요. 직전보다는 한결 빠릿해진 걸음을 보이면서 걸음도 직전 이상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주 국산 6등급 초반에 선두권에 빠르게 붙여 나온다라면 데뷔 후 첫 입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3조에 국산 6등급 마리가 되겠습니다. 국산 6등급 한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25조에 국산 6등급 강대강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참 마명이 멋지죠. 강대강. 하지만 실전에서 5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말 그대로 뭐 마명만 센 마필로 보이는데 직전 경주 두 번에 걸쳐서 최범현 기수가 훈련을 직접 담당을 했고 직접 기승을 했습니다. 뭐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았지만은 특히나 직전 경주에는 발주 과정에서 출발 때에 부딪히면서 나왔습니다. 이 마필이 좀 출발이 불량을 하면서 앞선에 나와도 될까 말까 한 마필이 출발 때에 부딪히면서 나오면서 중후미권으로 시종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또 직선주로 해서 최범현 기수가 채찍을 강하게 대자 채찍을 댈 때마다 약간의 주행 불량까지 보이면서 좀 주행이 흔들렸고 그러면서도 오차게 머물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리사 패턴으로 훈련자를 바꾸었고요. 지난주부터 연일 스피드 위주로 강하게 몰아냈는데요. 자, 그동안은 조금 고개도 높은 모습이었지만은 좀 더 안정된 자세와 채찍 반응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주로 해서 아주 길게 몰아냈는데 스피드는 분명 직전보다는 좀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마필들은 좀 감량 기술을 기용을 해서 좀 더 강하게 몰아내 준다라면 한번 입상권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 25조의 마필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5조는 출전하는 마필들 모조리 승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연도 있는데요. 이번 주 25조의 국산 6등급 강대강 직전에는 발주 과정에서 발주기에 부딪히고 나왔지만 출발만 매끄럽게 나와준다라면 1000m 내지는 1200까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훈련 시의 걸음이다. 자, 25조의 강대강이 되겠습니다. 자, 국산 6등급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29조의 국산 6등급 퍼스트 인디언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은 마체형이 415kg, 직전 또 데뷔전에서는 주행검사 이후 또 체중이 더 빠져나오면서 415kg까지 떨어졌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그 데뷔전에서 1000m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중후미권 전개 마지막 직선주로 접어들어서 강력하게 밀고 올라왔지만 결승선 300m 지점에서 채찍까지 또 놓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아쉽게 6착 결국은 전광판에 불도 못 켰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체격이 적은 단점에 비해서 상당히 근성은 좋다라고 저는 복귀평에 이렇게 체크를 해놨던 마필인데요. 자, 그래서 유심 있게 강백호가 월요일 새벽 조교 때 눈여겨봤던 마필인데 지난주에는 조교를 세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빨간 제킹을 달고 적당한 강도로 조절을 하다가 월요일 날 소속주 마필이죠. 국산 5등급 초록열매. 자, 초록열매는 1200까지도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요. 자, 이 녀석과 병합훈련을 하는데 오히려 초록열매보다도 좀 더 앞서려는 근성을 보이고 있고 체격 조건은 좀 적지만은 그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병합훈련을 했는데 상당히 근성도 직전 데뷔전보다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 복귀를 보고 판단을 한 결과 이 마필은 초반 스타트가 좀 느린 단점이 있고요. 체격 조건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1000m보다는 1200 거리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소속주 마필 국산 5등급 초록열매와 병합 시 대등한 탄력이라면 국산 6등급 느린 경주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 29조의 퍼스트 인디언이 되겠습니다. 국산 5등급으로 올라갑니다. 49조의 림팜. 이 녀석은 직전 경주가 승급전이었죠. 또 더군다나 8주에 공백기가 있었고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요.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초반 스타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국산 6등급 경주 때 또한 직전 경주는 병력과 8주의 공백 또 김옥성 기수가 초반부터 의지는 좀 약했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초반 스타트를 좀 늦게 끊고 나오면서 중위권 전개. 자, 그러면서 직선주로 해서 추임력을 끌어냈지만 결국은 선두권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구차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근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는 출전 주기가 정상 속에 김옥성 기수가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아주 정성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김옥성 기수의 특유의 승부 패턴 훈련을 소화를 하면서 월요일날 외주로 길게 두 바퀴씩 몰아내는 모습 속에 이번에는 국산 6등급
김옥성 기수 지난주에 또 한구라 멋지게 했죠. 21조 마필 가지고 선행 가서 자 멋지게 배당을 한번 터뜨렸는데 뭐 49조의 국산 5등급 림팜 분명 직전 승급전 공백과 병력이 있어서 최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출전 주기 정상 속에 김옥성 기수가 승부 의지의 훈련을 소화한 만큼 반드시 배팅권에 노려야 할 마필 49조의 림팜이 되겠습니다. 국산 5등급 마필 한 마리 더 살펴봅니다. 37조의 국산 5등급 스페셜 러너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까지 5번을 뛰면서 3착 1번이 전부입니다. 자, 하지만 유난히도 이 마필은 특별 경주라든지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던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체격 조건은 좋습니다. 자, 하지만 혈통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만보 트레인. 아직까지는 뭐 만보 트레인의 자마들이 우리나라에서 4위군까지 올라간 마필이 없는데 또 개체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보 트레인의 자마가. 직전 경주에는 문세영 기수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뛰어본 1700m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초반 스타트도 좀 느렸고 중후미 전개 속에 직선주로 해서 추임력을 끌어냈지만은 결국은 5착에 만족을 하고 말았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어떤 때는 또 스타트가 좀 잘 나오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스타트가 좀 느린 아주 들쑥날쑥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월요일 날 지난주까지는 관리사 패턴으로 훈련을 꾸준히 하다가 월요일 날 소속주 유승환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을 했는데 14조에 있는 국산 5군 라온 아모라라는 마필과 자 병합 훈련을 했는데요. 상당히 걸음이 여유 있게 앞서는 걸음을 보이면서 내주로 해서 마지막에는 뒷직선주로 해서는 국산 5등급 라온 아모라라는 마필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파워감과 스피드와 걸음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요일 3경주 1300m 경주를 줄여 나와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인데요. 자, 새벽 훈련 시 걸음이라면 데뷔 이후 한번 첫 입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최근 훈련 시보다는 스피드와 탄력은 분명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7조의 스페셜 러너가 되겠습니다. 국산 4등급으로 올라갑니다. 43조의 국산 4등급 금강제국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4월달 1200m에 출전을 했을 때 제가 그때 새벽조교로 추천을 해드렸고 또 직전 경주에는 1300m에서 페로비치 기수가 초반이 조금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직전 1300에서 앞선이 빠른 마필들을 만나면서 자 외곽에서 페로비치가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마지막 한 발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면서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연속 3착으로 입상에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체격은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난주부터 정정희 기수가 훈련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 직전보다는 훈련 강도라든지 훈련 양이라든지 모든 게 다 늘어났습니다. 또한 월요일 날 아주 습보로 놔주는데 저게 정말 국산 4등급 금강제국이 맞을까 할 정도의 탄력감이 아주 몰라보기에 좋아졌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고 일요일 날 7경주 1200m에 출전을 합니다. 또한 출전 두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전만큼. 자, 그런 만큼 직전보다는 좀 한 템포 특히나 이 43조의 금강제국 같은 마필들은 정정희 기수와 호흡이 잘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정희 기수가 유독 앞에 선행권 마필은 그렇게 썩 좋은 기승수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초반에 선행권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 자, 그런 마필들의 입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마필 중에 하나가 43조의 금강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43조의 상금벌이를 위해서 총력전이 기대되고 있는 금강제국 강력하게 노림수를 두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국산 4등급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54조의 국산 4등급 그랜드 푸닉스 직전 경주 출전했을 때 강백호가 새벽조교 추천 마필로 설명을 드렸죠. 그때 당시 1700m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저는 분명 선행을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랜드 푸닉스가. 그런데 오히려 박현우 기수가 선행권 마필
이 녀석보다 발이 느린 마필을 선행을 보내놓고 따라갔습니다. 직선주로 해서 강력하게 밀고 때렸지만 결국은 3착. 자, 그러자 바로 경주가 끝나고 재결위원회에서 콜을 했습니다. 재결위원회 박현우 기수가 끌려가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말이 심하게 기대면서 뭐 혀가 나올 정도로 마필이 그 추진이 어려웠다. 뭐 이런 답변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분명 직전 1700m 앞선에 갔다라면은 3착이 아니라 2착까지는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였었는데 뭐 재결위원회 가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별 제재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박현우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에 좀 뭐 화가 났는지 이번에는 채찍까지 아주 꺼내들면서 박현우 기수가 한번 해보겠다. 만반의 승부 의지 패턴의 훈련을 하면서 월요일 날 아주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강한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요. 상당히 채찍 반응도 좋고 이번에는 직전에는 처음 뛰어본 1700m 거리였고 이번엔 적정 거리라고 볼 수 있는 1300m입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직전 1700 뛰기 전에 1200m에 그때 뛰고 나서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제가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1300m 거리 줄여 나왔고 최근에 54조. 자, 조교사가 병석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집안이 어수선한데 상금벌이도 없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번 주 54조에서 출전하는 국산 4등급 그랜드 푸닉스는 무조건 승부를 해줘야 된다. 자, 거리까지 줄여 나온 만큼 박현우 기수 또 재결위원회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열심히 기승을 해주길 바라면서 54조의 그랜드 푸닉스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상위구로 갑니다. 43조의 국산 3등급 무쇠. 자, 예전에는 이 마필이 그 선행형 마필이었죠. 21번을 뛰면서 우승은 5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두 또 뭐랄까요, 좀 앞선에 가던 마필이었는데 최근 2번의 경주 3등급에 올라와서는 김초루 기수가 직직전 경주에 추임력으로 1400m에 우승을 했고 또 직전 경주에는 경주거리가 늘어난 1700m에 56.5km를 달고 설마 네가 부담 중량이 그 정도 높은데 되겠어 했는데 마지막에 멋진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아쉽게 3착. 이마필이 또 각질을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입형으로 갔다 보니까 참고 탄다라면 걸음이 좀 더 나와갖고 작년 그러니까 올 겨울까지죠. 지난 겨울까지죠. 상당히 앞선에 나가서 뒤부족 뒷걸음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는 그 정정희 기수가 훈련을 했습니다. 아마도 김철호 기수는 감량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는 마이너스 2kg 감량 혜택이 있는데 직전에 56.5kg를 달고도 아쉽게 1700m에서 3착을 했다라면 자, 이번에는 감량 2점에 또 경주거리가 늘어난 추입형 마필이 좀 유리할 수 있는 1800m. 자, 현장에서는 고만고만하게 인기를 나눠 가질 마필들이 한 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날 정정희 기수가 외주로를 정말 뭐 습보로 아주 길게 몰아냈습니다. 걸음도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고 자,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뭐 훈련 상태라든지 마필의 주행 자세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자, 이번 주 1800m 거리를 늘려 나왔고 정정희 기수가 또 여러 마필 아주 잘 기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꼭 참고 초반에 힘 한 배만 잘한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날카로운 한 발만 써준다면 순위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43조의 무쇠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마필은 국산 3등급까지 살펴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자, 외산 마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주차 외산 마필들 강백호의 새벽조교 추천 마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산 마필들은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주 수는 적지만은 출전 두수는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출마 투표장에서 상당히 치열한 눈치 작전이 치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 중에 하나 40조의 외산 4등급 유성검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좀 마명이 그 옛날에 무협지 소설에 나오는 그런 그 뭐 이름 같은데 유성검. 주행검사를 1월 달에 치렀습니다. 그때 당시 주행조검사 때 상당히 걸음이 좋아서 완성도가 좀 빠를 것이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4월 달에 1200m에 출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현장에서 임규현 기수가
자, 인기를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12번 게이트에서 1200m 강력하게 앞선에 밀고 나왔는데 결승선 300m에서 허우적대면서 거의 땅을 팠습니다. 거의 뭐 걸어오는 수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10등 거의 꼴찌성으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었는데 직전에는 주행검사 받고 3개월의 출전 공백이 생겼고 자 이번에는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 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 송재철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소속점 마필 외산 3등급 슈퍼 라이트닝 이 마필이 직전에는 외산 3등급 슈퍼 라이트닝이 직전에는 입상을 못했지만 그 직전 계속 우승과 준우승 1300, 1400까지도 소화를 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 녀석이 외측의 문세영 기수, 내측의 송재철 기수가 기승한 유성검, 병화불련을 때렸는데 제가 잘못 봤는 줄 알았습니다. 슈퍼 라이트닝이 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뒷직선에서도 계속 만안경을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 봤는데 슈퍼 라이트닝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유성검이라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길래 이렇게 잘 뛰나 생각을 해봤는데 데뷔전에서 인기를 모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아마도 직전 데뷔전에서 거의 꼴찌성으로 왔기 때문에 인기도에는 조금 밀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벽 훈련 시에는 이 정도 걸음이면 외산 4등급에서는 그냥 와야 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특히나 외산 3등급 슈퍼 라이트닝을 이겨낼 정도의 걸음이라면 분명 강력하게 노려야 된다. 자, 이번 주 일요경마 5경주 1000m의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외곽보다는 인코스만 게이트 5번 밑으로만 받아 나와라. 그렇다면 저는 대가리 놓고 때릴 겁니다. 자, 40조의 외산 4등급 유성검 직전 1200m의 걸음은 싹 잊어먹어라. 자, 그렇다면 자, 일요경마 5경주 그거 한번 노림수를 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외산 4등급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41조의 외산 4등급 신기파랑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작년도 8월 달에 상승세의 걸음을 보이다가 병력으로 인해서 작년 8월 달에 1200m에서 연속 2착 2번 하고 병력으로 인해서 약 9개월 만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체형도 상당히 좋은 490kg대의 당당한 체구를 지니고 있고 그때 당시에 순발력과 뚝심까지 겸비를 했었는데요. 다리 쪽으로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9개월의 공백은 있었지만은 5월 13일 제주행조 검사에서 유승환 기수가 주행조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9번 게이트에서 능력 재검 마필들 그러니까 실전을 뛰어온 재검 마필들 간의 주행조 검사에서 게이트 열리고 결승선 통과하기까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종 잡고 마필이 알아서 스스로 물고 뛰는 그런 주법을 보였던 마필이 되겠는데요. 또 월요일날 그 유승환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뭐 관리사 패턴으로 훈련을 하다가 소속조 국산 1등급 검탄 직전 경주 1400m에서 좀 아쉽게 입상에 실패를 했던 마필인데요. 이 검탄도 상당히 뚝심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 녀석과 월요일날 병화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오히려 내측에서 공백기가 길어진 신기파랑이 조금씩 앞서갑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뒷직선까지 해서도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9개월의 공백기는 있지만 걸음은 전혀 이상이 없다. 자, 이번 주 1300m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전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유승환 기수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입상률이 좀 떨어지죠. 결혼을 했으니까 숟가락이 하나 더 생겼는데 좀 열심히 기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인기말을 타면 입상률이 떨어지는 유승환 기수. 방송을 본다라면 식구가 하나 더 생기면 더 열심히 타야 됩니다. 41조의 외산 4등급 신기파랑 유승환 기수. 자, 이번에 뭐 멋진 기승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산 2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주 그 외산 3등급 경주는 2개 경주가 있는데 인기권 마필들이 상당히 조금 전력이 앞서 있어서 뭐 인기권 마필들은 뭐 현장에서 종합지를 보신다라든지 책을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2등급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자, 2등급 국산 2등급 마필인데요. 뭐 최근에는 2등급이나 1등급은 뭐 레이팅이 도입이 되면서 외산 마필, 국산 마필 짬뽕으로 뛰기 때문에 33주의 국산 2등급 에이피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3월 달에 새벽 조교 추천을 했을 때 당시 1200에서 우승에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 4월 23일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그때 당시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제가 추천만 현장에서 했지 새벽 조교로는 추천을 안 드렸는데요. 자, 그때 당시 앞선이 상당히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끝걸음을 끌어내면서 아쉽게 3착. 최근에 조시가 제대로 났습니다. 이마필이. 자, 이번에도 송재철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부터 아주 정성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최근에 33조가 마필 자원은 많지만은 입상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33조 서인석 조교사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마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정성에 정성을 다하면서 지난주부터 연일 스피드 보강에 주력을 했고요. 이 마필은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반 끝걸음이 좋기 때문에 선행권 마필들을 보내놓고 마지막 결승선 250m에서 제대로 한 발만 써준다라면 2등급 정도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힘이 좋은 마필이고요. 자, 송재철 기수가 이번 주 기승정주에도 불구하고 유예까지 하면서 상당히 정성에 정성을 하고 있는 만큼 33조의 국산 2등급 AP 스타. 일요일 날 마지막 경주입니다. 경마가 끝나는 일요일 마지막 경주 1200에서 한번 멋진 기승수를 발휘해서 송재철 기수 2주 동안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등급으로 갑니다. 이번 주 1등급은 2개 경주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22조의 국산 1등급 X파일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40전을 뛰었습니다. 나이가 7살이죠. 암마필. 자, 경주마로 7살이라고 그러면 전 할머니 소리 들을 때가 됐죠. 자, 그런데 이제는 최근에 이 X파일이라는 마필이 암말인데요.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경기도 도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제가 피노누아의 X파일 주력 한 방으로 배당은 높지는 않았지만은 한 방으로 때렸던 마필인데 옛날에는 이 녀석의 체격이 좀 적었는데 최근에는 체중도 많이 불어나서 한 450kg까지 가는데 상당히 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또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1400m로 줄여 나왔는데요. 직전 경주에도 빠른 마필들을 보내놓고 초반에 선두권에 바싹 붙여서 직선주로 해서 근성을 발휘하면서 김동수 기수가 대상경주 2착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거리를 1400m로 줄여 나왔고 토요경마 10경주에 1400m 김동수 기수가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조결을 세게 했습니다. 빨간 제킹을 달고 내주로 해서 연일 스피드 보강과 함께 강약 조절 충분히 했고 이상 없이 7살짜리의 할머니의 말이지만은 스피드 탄력 나무랄 데 없이 좋고 월요일 날은 주로를 역방향으로 김동수 기수가 가볍게 그냥 역방향으로 조절을 하고 컨디션 조율만 하고 들어갔는데요. 자, 외적인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번 주 토요경마 10경주 1400m 앞선이 빠른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지만 분명 최근에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국산 1등급 22조의 X파일이 초반 선우미 전개 속에서 직선주로 끝걸음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까지 노려볼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백호가 5월 3주차 준비한 새벽조교 추천 마필들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5월의 3주차 강백호의 1등급 핸디캡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주차 강백호의 1등급 핸디캡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등급 경주가 2개 경주가 짜여져 있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 제10경주 1등급 1400m의 핸디캡 경주가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월 22일 일요일 10경주에 펼쳐지는 1등급 1800m 2개의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요경마 10경주에 펼쳐지는 1등급 1800m 지난주 1등급 경주는 제19회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2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자, 그 가운데 일요경마 10경주 1등급 1800m 총 18마리 마필이 출전 등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새벽 조교 때는 4마리 마필이 조교를 안 했는데요. 자, 그 가운데 54조의 피노누아 45조의 특명
거기에 그 12조의 썬버스터, 27조의 스트롱 로드, 그렇게 총 4마리 마필이 새벽 주로 훈련을 하지 않고 14마리 마필이 주로 훈련을 했는데요. 서울 경마장의 과천 경마장의 1등급 넘버 2 정도, 넘버 2, 3 클린업 조이에 이어서 그 뒤를 달려가고 있는 마필은 바로 9조의 원더볼트가 되겠죠. 레이팅 점수가 114점입니다. 클린업 조이가 제가 알기로는 117점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3점 차이가 나는 서울에서 뭐 넘버 2, 3 정도는 기록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직전 1200m 아주 뭐 종반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여유있게 우승에 성공을 했죠.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1800m로 늘려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레이팅 점수가 제일 높은 한계 부주인 60km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하정훈 기수가 훈련을 하는데요. 직전 경주 강백호가 워낙 인기 마필이었지만 워낙 상태가 좋아서 또 새벽 조교 추천 마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좋습니다. 다만 상대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낮춰진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직전 대상 경주에서 2착에 성공을 한 소통시대 아마도 최저배당으로 형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54조의 피노누아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조교를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조교를 안 했습니다. 약간의 병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피노누아가 출전을 안 한다면 원더볼트의 35조의 소통시대가 최저배당으로 아마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출전 마필들 중에서 48조의 동방의 새아침이라든지 36조의 인천 쓰나미, 인천 쓰나미 같은 경우는 직전에 새벽 조교 추천 마필이었는데 자, 이런 마필들은 조금 승급 전에 좀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11조의 바다질주가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오랜만에 정말로 우승에 성공을 시켰고 최근 들어서 결정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지만 21조의 언비터블 직전에 또 방해를 받으면서 5착에 머물렀고 직전에 또 현장에서 제가 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이 17조의 다이나믹 질주 이런 마필들이 현장에서 서로 배당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부담 중량이 하정훈 기수가 기승으로 인해서 3kg 정도는 다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7kg 직전에 1200에서 56kg를 달고 우승에 성공을 한 9조의 원더볼트를 중심으로 아마도 배당판이 그 35조의 소통시대 거기에 11조의 바다질주 그 다음에 17조의 다이나믹 질주 거기에 21조의 인천 쓰나미 21조의 언비터블 요 정도 인기 순위로 팔리지 않겠느냐. 저는 부담 중량이라든지 게이트 확정이라든지 다만 순수 조교와 마필 최근의 능력으로 봐서는 그렇게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정훈 기수가 1800m에서 57kg를 달고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많게는 4kg 이상 줄어든 마필들을 상대로 어떤 기승수를 보여줄 것이냐가 최대의 관심이고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가리 팔릴 수 있는 구조의 원더볼트 훈련 상태 모든 거는 이상은 없다. 최상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원더볼트를 중심으로 후차권 마필들을 공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새벽 조교 목요일까지 마무리 더군다나 금요일까지도 한번 최종적으로 훈련 상태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다 오픈 시켜드리죠. 뭐 놓고 뭐 때리자고. 자, 이번 주 역시도 1등급 경주는 크게 먹을 게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조교를 최종 점검한 이후에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상권 마필들을 찾아드리는 만큼 좀 염려하시지 말고 강백호의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을 청취만 하신다면 아마도 배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5월의 3주차 경마 주간은 지난주에는 몇 개 경주에서만 배당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5월의 3주차는 지난주보다는 배당은 좀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만큼 강백호의 새벽조교 추천마 꼭 체크를 하셨다가 현장에서 배팅에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강백호가 마무리 조교까지 최종적으로 훈련 상태를 점검한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경마 방송을 통해서 경마 팬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조교 지킴이 강백호였습니다.